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 원국에 형살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소송을 당하거나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주 원국이나 운에서 이런 것과 관련되는 신살은 형살이 됩니다. 형살이 있으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형살에는 자형살과 삼형살이 있죠. 이것이 강하게 작용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주에 이런 형살이 있거나 그것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호출받아 가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형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특히 형살에 대처하는 방법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형살이란 지지에 같은 글자가 동시에 있을 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진진자형을 보면 지지에 진토가 2개 있으면 자형살이 성립하고, 또 지지에 진토가 하나 있고 운에서 진토가 들어와도 그 작용력이 있습니다. 통상 신살은 운에서 들어올 때 그 작용력이 더욱 강해지는데요. 이는 궁합을 볼 때도 적용하는 항목으로 용띠가 용띠해를 만나면 형살의 작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같은 것끼리 작용하는 자형살의 구성입니다. 자형살에는 진진, 오, 유유, 해해가 해당하고 송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지가 해수인 사람이 운에서 해수를 만나는 해에는 부부간의 이혼 소송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런 작용이 오래서 있게 되면 부모나 형제 사이에 송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상속을 둘러싼 형제간의 싸움이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고요. 시지가 이런 작용이 있다면 자식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는데요. 자녀가 학폭에 연관돼서 이를 해명해야 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 개가 모여 작용하는 삼형살입니다. 사주 지지에 인사실이나 축술미가 모두 있으면 삼형살이 작용하는데요. 이 작용은 매우 강력해서 조선시대의 상황이라면 영모에 가담한 것과 같은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주에 2개가 있고 나머지 하나를 운에서 만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일지, 월지에 인사가 있고 세운에서 신금이 들어온다면 그 해에 인사신 삼형살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심한 공포를 느낄 수 있고 원인 모를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삼형살이 있다면 모든 일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사주 원국에 하나가 있고 대운에 하나, 세운에 하나가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사주 원국에 인목, 대운에 사와, 세운에 신금이 있어 인사신 삼형이라면 그 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 사주 원국에 2개가 있다면 형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운에서 삼형을 만날 수 있으니까 조심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2개가 있을 때 반영이라는 것은 없을까요? 인사만 있다고 형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에서 신금을 만나면 인사신이 되는 것이니까 그 작용력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요. 그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삼형살 중 2개가 사주에 있다면 삼형살에 주라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2개이지만 삼형살에 포함될 만큼 강력한 형살인 자묘형살입니다. 자묘형살은 자수와 묘목이거나 묘목 2개가 사주에 있을 때, 또 원국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를 운에서 만나면 자묘형살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일지에 자수가 있고 세운에서 묘목을 만난다면 그 해에는 자묘형살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럴 때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그 해에 변호사를 찾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일단 원국에 형살이 있다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 해도 불법이나 편법을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법과 규정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FM대로 한다는 것이 가장 좋은 형살 대처법입니다. 형살이 사주에 있다면 그것이 작용할 때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말아야 하는데요. 형살의 작용은 워낙 강력해서 공포감이 밀려오고 그 두려움에 안절부절 못하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려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공포의 원인을 아예 제거하는 대처법이 규정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처법은 형살이 작용할 때 스스로 형벌을 내리지 말라는 것인데요. 스스로 내리는 형벌이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등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질병이나 사고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상담하며 느끼는 것은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면서 마음의 병, 암이나 뇌출혈 등 위험한 질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게 형벌을 내리지 않도록 이 형사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형살이 꼭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같이 내가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를 잘 사용하면 판사, 검사, 경찰들과 같은 일을 하게 되고요. 꼭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감사팀이나 인사팀과 같은 힘 있는 부서에서 그 힘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형살이 작용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만 말고 그것을 어떻게 본인의 권력으로 쓸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운은 늘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 특성을 알고 활용 방법을 안다면 오히려 그것이 대기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리학의 원리를 알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개운의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봐주는 사주 때문에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스스로 명리학을 공부해서 개운법을 알고 활용하게 되면 운을 보다 좋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면 도를 깨우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명리학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이 명조는 수월에 태어난 을축일주 여명으로 지지 축술 및 삼형인데다가 일지가 축토로 배우자 자리가 축술형이네요. 연간 신금 편관의 뿌리가 시지 유금에 있고 20대 관운이 들어와 공직자로 돈을 봅니다. 16경자대운은 지지 자수 편인이 일지 축토 편제와 자축합하고 26신축대운은 천간 신금 편관이 들어와 20대가 전반적으로 애정운 흐름이 길하고 좋은데요. 이는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축대운은 애정운 직업운의 전반적인 흐름이 길하고요. 계묘년에는 승진 가능성이 있고 갑진년에는 직장이나 부서 관련해서 변동이나 이동의 가능성이 있지만 재물운은 좋지 않으니까 금전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36 이민대운부터 애정운이 나빠지는데요. 배우자의 외도 가능성이 있고 46 계묘대운 역시 남녀관계가 불안한데요. 30대 중반 이후 대인관계나 남녀관계에서 흉사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